아저씨 오기 전날 꿈을 꿨어요. 설명하긴 어려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김휘정 감독의 술과 중독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한 남자가 눈속을 울면서 걸어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려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 박소담은 영화 촬영 도중 검은 사제들에 캐스팅되었으며 두 영화에서 모두 신들린 듯한 빙의된 연기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영화는 알코올 중독자 정우가 엄마의 권유로 치료를 위해 한 요양원을 찾아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엄마 성심은 알코올 중독자인 정우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요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터미널에서 성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홀로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정우야, 이번에 정말 잘해야 돼. 하지만 정우는 성심이 떠나자마자 마트에 들어가 소주를 산 뒤 병째 들이키고 나서야 발길을 재촉합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 마침내 도착한 정우. 요양원 앞을 기웃거리다 수녀 마리아를 마주칩니다. 라이트가 켜져 있길래 그거 껐어요. 배터리가 닳거든요. 그러자 마리아는 정우에게 성냥 한 갑을 내어준 뒤 자리를 떠나고 담배를 마저 피우던 찰나 또 다른 수녀 안나가 정우를 맞이합니다. 프란체스코 맞죠? 반가워요. 정우를 아는 듯한 나 원장 기억 안 수녀는 나요? 정우에게 인사를 어머니가 내 얘기 안 건네고는 했었나 이야기를 보네요.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는 요양원이 있다고만 하셨지 별 말씀 없으셨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잘 왔어요. 이러한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 정우는 자리를 나서고는 화장실에서 술병을 꺼내 들이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정우는 벽에 걸려있는 한 액자 속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마리아가 방에 들어서고는 그 그림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차르나 마트코 보스카예요. 폴란드 말인데 검은 성모라는 뜻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성화죠. 폴란드가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적군이 떼어가려고 가진 수단을 썼지만 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화가 난 군인이 성모의 얼굴에 창으로 상처를 냈는데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왔대요. 그 이후로 많은 미술 복원가들이 상처에 덧칠을 했지만 매번 상처는 다시 나타났대요. 다음날 저희 겨울엔 아침 형제분들을 원장 하지 수녀는 않아요. 정우를 받아들인 것은 봄까지는 특별한 접촉하시더라고요. 경우라며 혼자 이야기하지만 보내셔야 될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정우. 네? 그러자 원장 수녀는 정우의 엄마 표정이 성심에 꼭 대해 이야기를 닮았네요.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랑 표정이 꼭 닮았다고요.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우의 말에 표정이 굳어진 원장 수녀는 이내 말을 계속합니다. 한때는 서로 많이 의지했었죠. 제겐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수녀님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가족 같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길 바래요. 길을 따라 어디론가 걷던 정우는 자리에 주저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담배가 다 떨어진 정우는 우편 배달부 가게요? 훈에게 인근에 가게가 어디 있냐고 묻자 좋게 1시간은 걸려 시간쯤 내려가야 내려가야 한다고 돼요. 말하는 훈. 근데 저 나무들은 뭐예요? 저건 저 밑에 성당에서 수목장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우는 발길을 내딛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한바탕 꿈을 꾼 뒤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는 정우. 오늘은 그런 정우를 주일이니까 찾아온 원장 되도록이면 수녀는 미사에 미사 참석을 참석하세요. 권유합니다.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미사에 참석한 정우는 잠시 동안 앉아있다 곧장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그리고 정우는 운전을 자처하며 수녀들과 차를 타고 잠시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눈치를 보다 곧장 마트로 들어간 정우는 몰래 술병을 훔쳐 달아나려 하는데
근데 그거 진짜예요? 첫눈 올 때 연인들이 약속해서 만난다고 들었는데 수녀님들한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요양원에 도착해서 정우에게 담배를 건넵니다. 숙소에서 몰래 훔쳐온 술을 먹으려던 찰나 갑자기 들리는 노크 소리. 저녁 드시래요. 저기요. 근데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 담배도 그렇고 유전 것도 그렇고. 아저씨 오기 전날 꿈을 꿨어요. 설명하긴 어려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들어온 정우의 눈앞에 낯선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베드로. 베드로는 허드렛 일을 돕고 사냥을 하며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정우는 베개 속에 숨겨둔 술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물건 아니니까 가만 내버려 두시오. 그게 아니라 휴대폰이 있나 해서요. 제 건 반납을 해서. 이번 한 번만이요. 정우는 베드로의 휴대폰으로 잠시 엄마와 통화하고는 숨겨둔 술을 찾기 위해 요양원의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에 든 무언가를 마시는데 기침을 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마리아는 예배당에서 잠든 정우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불을 떼지 않아서 엄청 추웠을 텐데.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리아에게 다가가는 정우. 그리고 이 광경을 마리아. 원장 수녀가 목격합니다. 재단 정리해야지요. 원장 그 아이가 수녀는 세상을 정우에게 덮고 마리아는 있는 특별한 형제들이 아이라고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의 앞길을 위해 조심해달라고 그 부탁합니다. 아이는 그냥 보통의 아이가 아닙니다. 성스러운 아이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명심해 주세요. 원장 어머님이 수녀는 성심이 부탁해서 맡겨놓은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정우에게 있었습니다. 건네주는데 그것은 바로 성심이 들고 다니던 묵주였죠. 전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어떤 방법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정우 씨 어머니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태. 베드로는 지나가던 정우를 붙잡고는 정우에게 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만 이를 듣기 힘들어하던 정우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그러자 정우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는 발길을 재촉합니다. 누가 꼰대 아니라 할까봐 아무데나 선생질이에요. 정우는 자신을 따라 나선 마리아에게 괜히 화풀이하며 다가가자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기 시작하는 마리아. 자신의 침대에 마리아를 눕히자 수녀들이 황급히 찾아왔고 밖으로 나선 정우는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확인하는데 그거 언제적 상처죠? 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보건소에 가보셔야겠어요. 시내 병원을 찾은 안나 수녀와 정우.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던 정우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들고 도망가는 정우를 발견합니다. 한 명만 마시자.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 아 씨발 이 아저씨가 소주 서 도망가잖아. 잡던 손을 뿌리치고 또다시 도망치자 점원에게 얻어맞고는 기절하듯 쓰러지는 정우. 늦은 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눈을 뜬 정우는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환영에 결국 소리를 지르며 토를 하고 맙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정우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차 안에서 약을 털어놓고는 쓰러지듯 눕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작스레 다가와 빨리 아저씨, 출발하자고 빨리 하자 정신을 차린 정우는 사정은 나중에 도망치듯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을 빠져나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멈춰선 두 사람. 무슨 영문인지 마리아는 길가에 앉아 어딘가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는 정우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부턴 저 혼자 가도 돼요. 그러자 정우는 저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픈데. 그렇게 마리아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가자. 정리 혼자 왔어라.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는 마리아에게 한 남성이 불만 섞인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미안하고 자빠졌네. 살아있을 때는 소식 좀 하나 없더니 뭐하러 와? 뭔 소리여? 그래도 지 언니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 지금 치르고 있는 장례식은 바로 마리아의 친모의 장례식이었던 것이죠. 여보의 타단 씌우는 거 없다. 남성이 또다시 난동을 피우자 마리아는 짐을 챙겨 갈 길을 청하려 하는데 날 도와줘라. 죽은 네 애미도 너를 안 만들 테니까 다시는 얼씬거리도 마 이년아. 그러자 갑자기 돌변하는 마리아. 제가 내 이놈. 여가 어디라고 또 백정짓이오. 여기 싫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야 이놈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영적인 기운이 가득했던 마리아는 엄마의 혼령에 빙의된 것이었죠. 그 괜한 걱정들 마시고 잘 먹고 잘 놀다들 가시게. 예. 그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는 마리아.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에게 자신이 이상하지 않냐고 묻는 마리아. 마리아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장수녀님만 아세요. 원장수녀님이 절 걷어주셨거든요. 그거 아세요? 우린 각자 점처럼 존재하거든요. 그 점들을 성모님께서 연결해 주세요. 난 그렇게 느껴요. 영혼이 연결되는 거. 그 연결됨을 느낄 때 아름답거든요. 차를 잠시 세우고 담배를 피는 정우에게 마리아는 무당이었던 엄마가 무서워 이 길로 도망치듯이 수녀원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도 추웠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저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저씨 이곳 처음 아니에요. 너 정말 사람 놀래키는구나. 기억나실 거예요, 언젠간. 마리아는 정우에게 왜 술을 마시냐고 묻습니다. 어릴 적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컸던 정우는 성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마시게 됐지만 지금은 이유 없이 마시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겨울에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눈밭을 걸어가요. 근데 아이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도 힘들지는 않아요. 엄마가 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꿈의 아이가 정우인 것 같다고 꿈속에 말합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어린데 난 그 아이가 아저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드려요, 매일. 아저씨를 위해서. 그걸 잊지 마세요. 전 포기하지 않고 아저씨를 위해서 계속 기도드릴 거라는 거. 밤늦게 요양원에 도착한 정우는 이끌리듯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응답이라도 받은 듯 자신의 몸이 붕 뜨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정우는 베드로와 함께 사냥을 하러 나섭니다. 그러다 잠시 추위를 피해 들어온 곳에서 또다시 꿈을 꾸는 정우.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애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마를 찾으시오? 잠에서 깬 정우는 베드로에게 술이 있냐고 묻자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죽은 아내의 유골이 든 함이었습니다. 어디?
내 마누라요. 이산을 좋아해서 생자래. 그래서 묻어주려고 왔지. 그리고 베드로는 정우에게 죽은 엄마가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정우. 그 밤에 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 봤어. 근데 통화 내역에는 없거든.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난 알았어. 당신이 나랑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는 총을 빼들고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의 손에 죽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우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넌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돼. 과연 베드로와 정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말 부분은 본편을 통해 관람을 부탁드리며 특히 정우를 둘러싼 베드로와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설행 눈길을 걷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